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FOMC라는 무거운 짐을 하나 덜게 되자 목요일장인 오늘 모두 양증시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무난한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0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멘토와 함께 시장 분위기 읽어보면서 지금 사야 할 그 종목 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투세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 모셨습니다. 네, 샘플로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적잖은 부담이었던 FOMC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결과도 무난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좀 부담을 덜고 올라갈 수 있을지인데 외국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메르스라는 국내적인 압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일단은 뭐 수급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뭐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오늘 현물 시장에서 1,900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정 수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뭐 하나의 큰 산업에 이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기아차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또 하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메르스라는 또 국내 내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선뜻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런 건지 코스닥 쪽에서 기존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레벨업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신흥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시장에 던져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크기 자체가 측정이 안 된다라는 또 다른 뭐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배팅에 좀 가열차게 조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뭐 오늘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뭐 중소형주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가장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답한 국내 증시에서 돌파구가 될 종목을 잠시 뒤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동성지역 사실 손절 가격을 매수 가격 부분으로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손실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제시하셨던 손절 가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이는 블루콤은 지난 16일에 17,000원 목표가를 터치했었습니다. 16.1% 수익을 내고 있고요. CJ 헬로비전이 4.5% 손실, 아모텍은 3.1% 수익, LG 디스플레이는 52주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4% 정도 손실입니다.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달리고 있는 블루콤부터 살펴볼까요? 예,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추천을 드렸을 때 뭐 IT 종목군들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성장이 좀 어느 정도 다 있다. 그렇다라고 되면 주변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블루콤이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셋이라든지 그리고 진동 모터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었을 때의 가능성을 좀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루콤 저희 추천드리고 나서 뭐 바닥을 찍어내준 이후에 급반등, V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저희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000원대까지 지금 제시를 해드린 이후에 한번 찍어내주고 나서 지금 음봉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13,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의 상승이 좀 급하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자 하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이러한 음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 실현을 안 시키고 수익권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10일선 조금 더 러프하게 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10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 선에서는 뭐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고요. 단발적으로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시해드렸던 17,000원대 목표가는 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나름 좀 성과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목표 가격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뭐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 자체를 지지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 블루콤이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자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는 좀 꾸준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콤 함께 보유하신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8,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그대로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고 평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CJ 헬로비전을 좀 보고 싶은데요. CJ 헬로비전 뭐 지금 뭐 마이너스 한 4.5% 손실이고요. 오늘자 같은 경우는 3.63%의 또 강세로 전환되면서 손실폭을 좀 많이 좀 줄이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물론 하루하루의 급등세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CJ 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는 저가폰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저가 수주겠죠. 저가 모바일 요금에 대한 가능성들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IP, TV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는 붙어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60일선과 21선의 추세적인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하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점진적인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들입니다. 다만 이제 급하신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종목, 쉽게 말씀드려서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 충분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도 한번 좀 꾸준하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AS 한 종목 더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급하게 또 좋은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이 오늘 관심을 두시는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미래컴퍼니입니다. 네, 사실 미래컴퍼니는 어제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는지 얘기해 볼까요? 예, 정확하게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아셔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말하지 말걸.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미래컴퍼니 어제자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한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조금 이제 27% 그 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워낙 변동성이 커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동안에 수익을 참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대로만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좀 수익률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흥미로운 시장이 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급등세가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날 좀 조정받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제자 27%라는 초급등세를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 발생했었던 윗꼬리 부분에서의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미래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하나하나씩 한번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자료를 좀 보시고 있는데요. 네. 미래컴퍼니가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시장의 디스플레이 투자 모멘텀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도대체 이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LCD 투자 비중입니다. 사실은 20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LCD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4년도서부터 이어졌던 부분들은 국내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오히려 중국 회사들의 LCD 투자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표상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11년도, 12년도, 13년도가 국내 시장에 투자 모멘텀이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14년도 이후서부터는 중국 시장의 투자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도표로 나타낸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 일본입니다. 네. 딱 이 네 국가가 전 세계 글로벌 패널 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국내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표현을 한 건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짙은 파란색이 우리나라 국내 디스플레이 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도서부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점유율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이 줄어들었던 비중들을 어느 나라가 딱 채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중국이요. 그렇습니다. 좀 옅은 파란색 선으로 네. 보이는 게 이제 중국 국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1년도에 8.8%의 비중이 2015년도의 예측치가 20%로 네. 확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부동의 1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비중이 꽤 많이 그렇습니다. 줄어드네요. 그 안에서의 마켓 쉐어 부분 속에서 네. 중국의 약진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현재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니까 네. 이 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미래컴퍼니의 얘기로 넘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래컴퍼니가 어떠한 회사냐면요. 예. 엣지 그라인더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고기술을, 굉장히 높은 기술을 네. 요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패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각 면과 코너를 좀 균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단순하게 기술력만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도 갖춰져야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러한 장비들은 중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한국 내라든지 일본 내 장비 업체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엣지 그라인더는 미래컴퍼니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이거를 왜 가져 나왔냐면, 이 표를 왜 가져 나왔냐면요. 그동안의 미래컴퍼니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권에서 끊임없이 기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업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살아나기 위해서 주가라든지 아니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연구비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미래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동안에 키워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네. 되면은 현재 이러한 정말 꽃이 필 수 있는 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그동안의 12년도, 13년도 동안의 연구개발비를 뿌렸던 만큼, 네. 쉽게 말해서 씨를 뿌린 만큼
작물이 굉장히 조금 탄탄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 걷어들일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판관비는 연구개발비인데요. 뭐 판관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비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서부터는 12년도, 13년도만큼 그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정 수준의 기술 개발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2015년도 중국 시장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렇게 뿌렸던 씨앗들을 네, 수확할 때가 됐다. 예,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네.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컴퍼니인데 그동안의 실적 추이는 어땠는지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 현재가로 넘어가서 단순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2013년도에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액이 1년도 매출액이 579억입니다. 네. 자, 2014년도는 더 줄었어요. 373억입니다. 자, 매출액의 증가폭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5%, 2014년도는 마이너스 35%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작년도 4분의 1을 달성을 했어요. 단 1분기 만에 105억으로 예. 매출액이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2014년도에 마이너스 26억이었습니다. 네. 2014년도가 마이너스 74억이었는데요. 2015년도 3월달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 대한 스케줄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2분기, 네.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저 효과라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 회사가 또 하나의 장점이 사실은 또 있어요. 엣지 그라인더뿐만 아니고 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TFO 센서라고 해서 그 모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타 이제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쪽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먹거리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제2의 먹거리들을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만들어낸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컴퍼니 한번 차트를 열어보고요. 수급의 예.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뭐 뚜렷하게 뭐 기관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네. 하지만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년도 고가가 26,000원이었던 주가였어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국외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13년도, 14년도까지 상당히 조금 힘든 구간들을 네.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들어와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리면서요.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작년 말이죠. 작년 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좀 더 밑으로 가볼게요. 자, 1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급등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보여주고 있는 급등세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급등세하고 약간은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자, 일단은 좀 보시자고요. 자, 2014년도에 첫 번째 보여줬던 급등세는 직전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2014년도 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급등하는 두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상승폭만을 보여주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떨어지네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까지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돌파 흐름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줬어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직전 고점을 한 번에 다 돌파시키는 굉장히 강한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해서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돌파는 추가적인 상승의 또 다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30%라는 상한가 부분들, 확대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점이 발생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성 물량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3.53%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러워하시기보다는 맞아요. 길게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에서 움직인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기술적인 분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셨을 때 원형 바닥형이라는 패턴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입니다. 네. 2012년도에 한 차례 급등, 2년 반 동안에 조정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형 바닥 패턴의 완성이 드디어 네.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얼마에 사볼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9,970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9,970원이니까요. 뭐 현재 가격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10,000원을 제시해드렸다고 해서 10,000원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맞아요. 가격대에서 어제 많이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예. 더 뛰어오를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현재 네. 가격대에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수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만족을 할 게 아니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충분히 네.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손절 가격은요? 예, 1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네. 현재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계단식 상승.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갔었을 때 저항 라인 돌파가 되면서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직전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이죠. 예, 8,500원 자체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격제 한폭 확대 수혜를 굉장히 보고 있는 종목이다. 앞으로도 볼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미래컴퍼니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접근하실 가격은 지금도 괜찮습니다. 10,000원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 들어가셔도 무난합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저희 종목 세일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